크림을 발라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많이 발라야 되는군요. 네, 한번 좀 사실 얘기를 들어보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바르는 보습제의 사용량은 이제 분명히 보습제를 바르는데도 효과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때 사용량을 조사를 해보면 스위스라든지 유럽의 서구 유럽의 사용량의 10분의 1 정도에서 6분의 1 정도를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듬뿍 바르네요. 예, 한 번에 바를 때 조금 충분히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 바르고 나서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는 자주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습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도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요. 이런 보습제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불이 날 때 방화복을 입으면서 가지 않잖아요. 불길 속으로. 근데 미리 방화복을 다 입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듯이 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끔 잘 까먹는 것은 이제 귀 같은데 그리고 목 뒤 이런 데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얼굴은 괜찮은데 귀가 빨개지는 경우가 있고 목 뒤랑 여기가 좀 빨개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이런 아토피 피부염을 호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올바른 목욕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목욕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 좀 달리 옛날에는 짧게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한번 목욕을 하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목욕을 하라고 하고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뜨거운 물에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 지질 성분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서 쉽게 날아가는 문제 때문에 이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의복 같은 걸 좀 조절하기도 하는데 옷을 새로 사면 반드시 한번 빨아서 입게 하고요. 보통 그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옷감은 부드러워져서 참 좋은데 이게 옷감 속에 남아있게 되면 다시 피부를 좀 자극하는 면이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한 번 더 빨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탁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알레르기 케어 같은 그런 기능이 있으면 55도에서 60도 이상에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그 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들이 많은 경우가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세탁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건조를 시키는 방법 혹은 실제로 햇빛에 좀 말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조금 한 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약간 한 55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데다가 끓이는 그런 방식의 세탁 방법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날 갑자기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위대한 밥상입니다. 위대한 밥상이죠. 요즘 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희 셋이 있어도 뭐 깜빡깜빡. 저걸로 어디서 뵀더라 이런 이야기 자주 하게 됩니다. 아니, 당장 사실은 우리가 이번 화면에 만나볼 박사님도 지난주 목요일날 만났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래요? 진짜로. 기억나요, 얼굴? 진짜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겠습니까요? 진짜 깜빡깜빡해요. 실제로 이건 뇌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중심으로 확실한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밥상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밥상 나왔습니다. 요즘 뭐 저희들은 참 분위기가 좋아요. 저희 둘이 분위기가 그럼요. 좋죠. 소변왕. 소변왕이었고요. 요 전주에 이제 비타민 여왕.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왜 그래요? 비었네. 근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아니, 뭐 자랑할 만한 데가 있어요? 두뇌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기사님 드셨나요 벌써? 정말. 인터넷 보면은 이제 뭐 엄친아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월 스펙 종결자라든지. 시험 이런 볼 것- 때마다 그렇죠. 효과라든지 이런 좀. 뭐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올렸더만요. 돈 많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mensa 회원이 아니냐. 뭐 이런 아니 것도 근데 그게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대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제가 이제 드리고 모른 싶은 척 해야 말씀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 나와요. 사기죄로 나와. 아나운서 뉴스를 진행해야지. 뉴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작 혐의가 좀 아닌 거 확실히 지금 얘기해 주세요. 맨사 아니잖아요. 맨사 아니고요. 맨살이잖아, 맨살. 맨살 회원. 맨살이 아름다운 회원. 그죠? 굉장히 씁쓸한 표정인데요. 3개 국어 할 줄 안다고 해서 뭐 일본어까지 넣어서 일본어는 끊었고요. 그래요. 이제 할 거라 이거죠. 이제 할 거라는 거죠. 히라가나 배우고 있어요. 자, 뭐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그러면 사실 네네네. 짐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잊게 되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치매. 상상만으로. 치매는 사실 본인도 고생을 하지만요.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치매 정복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의 안태건 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치매도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예방법도 필요하고 위대한 밥상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위대한 밥상! 어디였더라? 여기 어디서? 한방병원 원장님 좀 지긋하실 것 같은데 연세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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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학교 천안병원 원장 안태건입니다. 너무 의외로 젊으신 분 젊으신 분이에요. 노년기 부청객 치매, 이팔 청춘 젊은 뇌를 유지하는 비법을 공개한다. 치매 없는 행복한 노후를 책임질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안태건 원장. 요즘에 정말 고령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치매 환자는 48,000명에서 2009년도 21만 6천 명으로 4.5배가 증가했습니다. 7년 만에요? 4.5배가요. 엄청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 치매라면 대략 몇 살 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나요? 60세 이상에서 1에서 2%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60세 이후부터 5년이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해서 85세 정도 되면 47% 정도의 환자가 치매에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40대부터 초기 치매 증상이 진행돼서 20년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진단해서 치료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변에 사실은 85세 이상인 어르신도 많이 계신데요. 치매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47%나 된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고학력이나 고소득인 그 환자분들은 이 치매 현상을 잘 숨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이 식사를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럴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넘기냐면 잘 기억이 안 나면 에이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족들에게도 이제 숨기실 수 즉답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본인도 뭔가 느끼시는 거군요.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걸 감추시려고. 네. 초기에라도 그럼 빨리 발견을 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면 아무래도 좀 훨씬 낫습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시키는 약물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치매를 늦추거나 하는 그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김용만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흥부랑 놀부 중에 누가 착한 애니? 깜짝 놀랐어요, 그때. 무섭더라고요. 아니, 내가 흥부랑 놀부랑 누가 착한 애니를 잊어버리면. 이 사람이 치매가 있는데. 내가 홍주하고 팥집 물어볼게. 놀부는 콩쥐 팥쥐도 그렇지. 콩쥐 팥쥐가 중에 누가 착한 애예요?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제가. 아니, 그게 혹시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 안 읽어서 그래. 사실 저도 어제 일이 끝나고 주차장을 갔는데 갑자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 차를 댔는지. 그런 적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전에 없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문득 왔어. 느낌이 왔어. 싸하면서 한밤중에 혼자 이러고 주차장에서 한참 서 있었다니까요. 그쵸. 치매 최초 증상이 이건가요? 전조 증상인가, 이게?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 원래 이 건망증하고 치매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 치매 환자들에 있어서 건망증과 유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매년 10에서 15% 정도의 환자들이 치매로 이완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내 되는 사람도 보면은 출산을 한 후에 갑자기 뭘 어디다 두고 왔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애 낳은 지 꽤 됐거든요. 아직도 왜 그래 그러면 출산 이후에 그래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은요. 그 80이 돼도 아이나타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출산 후의 건망증은 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